KTV 살을 잃었다 시즌4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김경주, 성우 이자옥. 땅끝 마을로 유명한 해남에 180도 확 달라진 인생을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별명으로 우리를 서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저는 떠다니는 구름, 부는 바람. 그래서 남편은 바람, 저는 구름이에요. 자유로이 부는 바람처럼, 바람 따라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타고 세계로 떠났죠. 그러니까 남들은 돈이 많아서 캠핑카 여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정해놓은 예산 한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행 방법이 캠핑카였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연 속 부부의 작은 집. 그렇게 살아보니 알겠더랍니다. 사람에겐 그다지 많은 물건이, 그다지 큰 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집을 짓습니다. 해남으로 귀촌한 부부. 사실은 여행을 가기 전에는 15평, 생각만 해도 다 숨도 안 쉬어지는 평수고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평수를 제가 왜냐면 내가 1년간 살아봤으니까 2평에서. 50대 초반에 떠난 캠핑카 여행은 부부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들지 않았고 생각처럼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떠나고 보니 자연히 알게 된 행복. 작은 일상에 크게 만족하는 이 부부의 행복 비결을 만나러 가봅니다. 소제목, 캠핑카 타고 세계를 돌아 해남으로 왔어요. 류광민 58세, 이숙경 58세. 그리 부지런한 아침에도 조금 늑장을 부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전남 해남군 현상면. 가을 거지도 끝난 농촌에서는 잠시 게으름을 부려도 좋을 때죠. 이 시기의 아침잠은 왜 그리도 달콤할까요? 내레이션 김기현. 너무 늦었어. 늦잠 잤다. 빨리 일어나자. 어제 우리 피곤했나? 빨리 일어나. 잠깐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부부의 방. 이거 이불 대고 청소해. 딱 2개뿐인 장롱에 착착 이불을 개어 넣고요. 매트리스는 벽에 쓱 세워두면 그만. 그 흔한 진공 청소기도 필요 없이 밀대로 쓱쓱 밀면 아침 청소가 끝납니다. 남편은 청소하고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해남의 시골 마을 중에서도 작디 작은 집에 사는 부부. 사실은 아침을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남편이 마당으로 차쟁반을 내온다. 따뜻한 차 한 잔, 꽃차 한 잔 마실까요? 네. 네. 이거 봐. 지연이네 집 딱 갔다 온 다음에 이런 거 배우잖아, 바로. 굳이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이 짧은 가을을 조금이라도 만끽하고 싶은 마음, 딱 그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쌀쌀한 늦가을 아침, 따뜻한 차 한 잔과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실컷 여유를 즐깁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귀촌 2년차. 55세란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은 돈을 진짜 많이 버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중단한다는 게 이제 되게 힘든 일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서로가 이렇게 중단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는 고맙고, 주변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정말 벌어놓은 게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들 삶은 이제 많이 쓰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만 있어도 효과적으로 우리 삶을 충족하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남들이 생각하는 돈보다도 훨씬 작은 돈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적은 돈이라고 적은 돈. 해야셔야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라트비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캠핑카 여행 영상. 날씨가 오늘은 아주 맑고 라트비아가 오늘부터 계속 막을 건데 우리가 떠나네요. 이 광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민 씨는 캠핑카를 운전하고 숙경 씨는 경치를 촬영한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떠난 세계 여행. 차례로 일을 내려놓고 두 사람은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선택한 방법이 캠핑카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전혀 없는 부부가 단둘이 떠나는 이 여행. 누군가는 무모하다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염려의 말을 보탰죠. 하지만 부부는 캠핑카를 타고 1년 동안 유라시아를 성공적으로 횡단했고 그 여행의 끝은 해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세계 여행을 떠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몸이 안 바뀌면 그거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최소 1년은 내가 놀 수 있는 여유, 놀아도 되는 여유, 그리고 놀아도 되는 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안 바뀌고 그냥 사고로만 모는 걸 하면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바뀔 수 있는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최소한 1년 동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캠핑카는 작은 공간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살아볼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와이프도 정말 시골에서 살아도 되겠다, 또 살만하겠다. 나한테 진짜 필요했지. 그런 게 이제 서로 이제 동의가 되고 또 몸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가 작은 테라스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길 위에서 보낸 1년은 부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 해남으로 귀촌할 수 있었는데요. 대나무가 무성해서 조금 저렴한 땅을 일단 사고 봤습니다. 이상하게 그 대나무를 베어냈을 때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고 보니 정말 마음에 쏙 들더랍니다. 그런데도 이 널찍한 땅에 비해 아주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저희 집 외관을 좀 먼저 설명하면, 저기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게 본체고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본 거예요. 시골살이를 하다 보니 없던 솜씨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접이식 테라스 창. 여기 이렇게 젖혀서 여기 닫으면, 이렇게 세 군데 닫으면 이제 폴딩 도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열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엉성한 폴딩 도어죠. 근데 원래는 여기 레일을 달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끔 필요할 때는 야외처럼 쓰다가 필요할 때는 또 실내로 쓰다가 이제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엉성한 거에 비하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어요. 아파트로 치면 일종의 테라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햇살 좋은 날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해도 남부러울 게 없는 힐링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저희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엌이 길어요. 넓고 이 안에 우리 집에 필요한 전자제품이나
시스템들이 다 들어있어요. 온수기가 그 안이 뭐 그렇게 그- 깨끗하진 않을 텐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80리터짜리예요. 샤워만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욕탕에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쓰겠다 할 때는 조금 용량이 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보통 집에 보일러는 바깥에 별도의 공간을 두잖아요.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보일러가 전기인데 저 안에 있어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저 안에 있거든요. 되게 작아요. 작아도 있을 것 다 있다. 이 집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게다가 실용성만 생각한 집도 아니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소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여기서 누워 자고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가끔 여기서 누워 자는데, 이렇게 누워 보면 되게 밤에 참 좋은데, 저기 나무가지가 살랑살랑 있고 거기에 이제 별빛이 다 보여요. 그러면 한밤중에 저기를 보고 있으면 거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창틀은 액자가 되고 수시로 바뀌는 자연의 풍광은 예술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반을 소개했고요. 7평인데 설명할 게 반인데 꽤 기네요, 그죠? 요거는 이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이면서 저희한테 필요한 책장 겸 다목적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길은 요 안을 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면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딱 걸리지 않게끔 제발. 하는 그런 정도 사이즈에서 최대치로. 아, 진짜. 그래서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좀 나누는 파티션. 이거는 원목 사다가 그냥 재단만 해서 그냥 뚝딱뚝딱 만든 거고요. 이것도 사실 처음 만든.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침실로 들어와 보시죠. 공간이 작으니 저절로 단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 물건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집에서 그다지 필요한 게 없음을 깨닫는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 근데 저희는 화장실이 건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 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와이프가 좋아하는 여기 반신 욕조. 그래서 우리 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게을러도 되는 집.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집. 걱정이 별로 없는 집. 그리고 하여튼 저희 집은 7평이긴 하지만 뭐 9평, 뭐 12평, 뭐 이 정도 이상의 공간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집.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살수록 만족스럽습니다. 집이 어디에 있냐? 집이 얼마나 크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벗어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하나 바꾸니 정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면은 전체가 부엌이고 이렇게 돌면 전체가 거실이고 이제 이렇게 저희는 사는 이렇게 건데. 보면 아니 진짜 책장이에요. 사실은 여행을 가기 전에는 15평 생각만 해도 다 숨도 안 쉬어지는 평수고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평수를 제가 살아도 되겠다. 왜냐면 내가 1년간 살아봤으니까 2평에서. 그리고 그 살림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이렇게 막 꺼내갖고 바로 이렇게 딱 주고 여기 싱크대에다 이렇게 딱 넣고 다시. 근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되게 복잡하게 사는 거죠. 네. 근데 남들이 보면 지금도 저희 삶이 되게 단순한데 캠핑카 여행에 비하면 되게 복잡해요. 뭐를 막 주시려고 해도 저희 냉장고 작잖아요. 그래서 한 주먹만 주세요. 삶을 여행처럼 사는 부부지만 오늘은 진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스파게티에 호박은 좀 그렇지? 호박 넣고 싶긴 한데
자, 저희 김치 필요 없어? 김치 뭐 없어도 되지 않을까? 부부가 캠핑카에 짐을 싣는다.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캠핑카 덕에 채비는 간단해서 좋습니다. 하얀 캠핑카. 제 나이는 2002년에 태어났으니까 만으로 19살, 한국 나이로 하면 20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이죠. 그리고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는 청년이고, 기타 주요 부품들을 고치면서 썼기 때문에 이 핵심 부품들이 많이 새 거로 되어 있어요. 거의 새롭게 만드는 젊어진 차라서 저한테는 새 차로 인식이 되는 차고, 와이프는 1년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살았기 때문에 뭐랄까 그 식구 같은 느낌을 갖고 있죠, 와이프는. 자, 타세요. 네. 오늘은 사실 특별한 날. 결혼 32주년. 자, 갑니다. 출발! 결혼 30 몇 주년? 2주년. 2주년 기념. 또 하나의 집이 된 캠핑카. 숙박비를 아끼려고 중고 캠핑카를 사서 떠났던 1년간의 세계 여행은 부부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자막 사구미 해수욕장 전남 해남군 송지면. 여기를 꼭 걸어야 가야 돼요? 네, 네. 여기서 저기서 보는 이 해안가 풍경이 또 달라. 근데 여기가 좀 네. 내가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아주 안전한 그 다리니까. 바다로 뻗은 선착장 다리. 아, 땅끝 전망대가 완전히 다 보이잖아. 세계 곳곳을 여행했건만 자연이란 게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 우리를 위한 벤치도 우리를 있어. 위한 벤치가 있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줬어, 그렇지? 바닷물빛 좋네요. 배 탄 거 같잖아. 그러네. 약간 흔들리면서, 진짜 배다. 약간 흔들리는 느낌에 시원한 바람에 꼭 눈 감고 있으면 배 타고 어디 가고 아니 있는 눈 뜨고 느낌. 있어도 배야 지금. 지금 완전 배야. 나 어지러워 지금. 배 타고 있는 너무 느낌. 어지러워. 우리네 삶이 따지고 보면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하죠. 긴 여행의 비결, 짐을 가볍게 쌀 것,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 갈 것. 캠핑카를 통해 그 비결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광민 씨가 캠핑카에서 스파게티를 만든다.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도 1년을 24시간 계속 붙어 있으면 싸우거나 지겨워지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죠. 완성된 스파게티를 야외 식탁으로 가져온다. 자, 가운데 비워주세요. 네. 네. 야외 식탁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한다. 됐습니다. 아무렴 늘 좋기만 했을까. 길고 힘든 여행을 같이 해봐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캠핑카 여행과 귀촌을 통해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화를 냈지만 남편이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행에서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충격이죠. 제가 이제 반성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방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많이 싸웠죠. 많이 이제 1년 동안 그래도 이제 또 얼마나 또 그 소중한 사람인지도 또 더 많이. 근데 지금도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 건데, 붙어 있으면서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제됐다 그럴까? 그런 게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 들어서도 지금 앞으로도 똑같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캠핑카 여행 이후에 여기서 한 2년째 살고 있는 가장 큰 성과라 그럴까? 우리한테는 선물 같은 거죠. 그 이상의 좋은 건 없죠.
넓은 시골 들판 끝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 있다. 자, 산책 갑시다. 부부가 집을 나선다. 어우, 날씨 너무 좋다. 여유 있는 아침이면 동네 산책에 나서는 부부. 꼭 하는 일이 있어서라는데요. 자기야. 어? 그거 뭐지? 그 집게 가져왔어? 집게 저기 있다니까. 아, 거기 있어? 응. 어. 얘네들이 갑자기 꽃이 폈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 계절에 원래 그 애들이- 꽃이 피기도 한대. 저 인동초 봐봐. 우와. 아주 그냥 풀들 등살에 여름에 내내 꽃을 못 피우더니 지금 부부가 마을 창고에서 집게와 포대를 가지고 나온다. 너무 크다. 괜찮아. 비닐봉지 같은 거 조그만 거 없을까? 이런데? 없어. 저번에 청소하고 나서 이쪽은 없네.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 저번에 대청소하고 나서. 부부가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다. 이분들 이 담배꽁초. 담배꽁초 하나에 벌금을 물려야 돼. 이런 것도 조심해. 바람에 날아다녀가지고 이런데. 부부가 이 작은 마을에 들어온 것도 복이지만 이 마을 입장에서도 복덩이가 굴러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쓰레기를 누는 버리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버리게 돼, 사람들이. 버려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려고. 아니 사실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한 마을에 살고 싶으니까 집 바깥에 공간을 많이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마을 전체가 이제 저희 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좀 스케일이 크잖아요. 난생 처음 시골살이를 하면서 시골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광민 씨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지원해 선정되었습니다. 덕분에 더욱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마을에 부이장님이시고 저희가 이사 오던 해 그 이장님을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저희들 여기 정착하는데 가장 많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신. 예. 전 이장이 쑥스러워한다. 그래서 이제 이장님은 저희 남편들 광민아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예, 되게 지금도 잘 해주시고. 신영배 78세. 마을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면 저 쓰레기 모은 데가 있거든. 그러면 전부 또 분리수거하고 그래 또 이 사람들이. 여기가 원래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갖고 나갈 때 잘 단속해가지고 갖다 버린다고. 실제로 그러세요? 그럼. 그 전에 이 사람들 안 왔을 때, 나 이장할 때는 밤만 새고 나면 막 쓰레기가 이렇게 건너서 뭐 뱅하고 뭐 그런 것이. 근데 이 사람이 저쪽으로 옮겨갖고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식구도 뱅을 갖고 갈 때 뭘 다 띠대. 다 띠갖고 갖다 놓으면 또 이 사람 또 수거하고 분리해. 그래서 고생한다 그 말이야. 그러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머리 인식이 바꿔졌어 이제. 처음에는 귀찮다고 그냥 뭐라 했는데 지금은 진짜 정신이 바뀌어 버렸어. 부부의 노력 덕분에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니 참 반가운 일. 물론 광민 씨나 숙경 씨도 원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는 다른 분들이 청소하셨죠. 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좀 시간도 좀 있고 또 마을에서 따뜻하게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살아갈 환경이 정말 그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면 단위 이하의 살림살이를 처음 겪으면서 놀라운 점들이 정말 많은데,
도시에 비해서 그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웃에 살고 먼저 내려와서 살던 제 친구조차도 사실은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불편함이 제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의 원인들을 찾고 그걸 해결하는 문제를 자꾸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약간 앞장을 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숙경 씨가 출근할 시간. 아직 일요일 같은데 벌써 월요일이야. 부부가 손잡고 아이고. 집을 나선다. 우리 맨날 손잡고 다니는 거 그 동네 분들이 참 음, 이제 익숙해지셨겠지? 그럼. 근데 뭐라 안 해. 원래는 이 일을 전혀 안 할 생각으로 귀촌했지만 올 여름부터 숙경 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자, 아이들을 여기서 써먹어야 돼. 빠이빠이 할까? 그래, 여기서 해. 응. 자, 오케이. 자, 일로. 바이. 빠이빠이. 이따 봐. 응. 안녕. 바이. 응. 어디로 가? 혼자 남은 광민 씨는 뭘 하나 했더니 오늘은 특별히 화상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광민 씨가 식탁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이 어려운 강의를 부탁해 주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요청받은 강의 제목은 지역관광 현황과 문제점 진단이라고 했는데, 관광 두뇌와 관련된 문제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마흔이 넘어 관광학 박사 학위를 받은 광민 씨. 전공을 살려서 지역 관광 관련한 강의를 하는데요. 요즘은 워낙 이런 화상 강의가 많으니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 살아도 전혀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강의하는 광민 씨. 드디어 강의가 끝나고 오롯이 혼자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민 씨가 커피를 타서 마당으로 나온다. 겨우 몇 발자국만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바람과 나무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이 들죠. 광민 씨가 평상의 산과 들을 보며 차를 마신다.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미 손에 쥔 것을 놓았기 때문에 누리는 호사. 첫째는 마을에 있으면서 자연에 있는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어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살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또 담벼락에 갇혀 살고 싶지는 않고, 그런 두 가지 저한테 요구되는 조건을 가장 만족시켜주는 곳이 현재 저희 집 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서, 그래서 해가 지면, 해가 조금 움직이면 다른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아침 점심 때에 따라서 그늘이 옮겨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나무를 찾아서 그 밑에서 쉬고,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치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그늘막 치지 않아도 되고, 뭐 바람 부는 날 그늘막 거들라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최고의 사치죠, 어떻게 보면. 광민 씨는 모든 것은 선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 가지려는 욕심 대신 필요한 것만 선택하자 인생은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광민 씨가 호스로 꽃밭에 물을 준다. 여유로운 시간을 실컷 즐기고 난 오후, 부부에게 자동차는 단 한 대뿐이라 여행이 아니어도 늘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데요. 지금 찾아간 곳은 아내가 일하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아니, 금슬 좋은 부부 아니랄까. 그새를 못 참고 또 아내를 보러 가나 싶었는데요. 광민 씨가 사무실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헤어져 놓고 오후에 일터에서 또 만나는 남편과 아내. 알고 보니 아내가 일을 시작한 이후 광민 씨도 자원봉사를 하는 중이랍니다. 어서 오세요. 학원 강사 경력이 있는 광민 씨는 이곳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인재. 광민 씨는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일종의 재능 기부였던 셈이죠. 10여 명의 학생들. 근데 요거는 볼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X그램만 풀어봐봐. 지금 복습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설탕물 농도를 구하는 거는 뭐뭐를 알면 돼? 50 설탕물 설탕의 양이요. 분의 설탕. 용매라 그래. 그다음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 그래. 두 개를 합쳐서 용액이라 그래. 그렇지? 네. 소금을 네. 17번.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모르니까. A요. 응. 네.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학업 성과를 내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다 보니 이제는 아예 매일같이 출근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지? 부부는 일심동체, 바늘과 실이라더니 17번. 생각도 참 잘 맞는 부부입니다. 센터장. 이숙경 선생님하고 류강민 선생님께서 첫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내면의 소리도 기꺼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을 여시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라면 아이들을 잘 만나주실 수 있겠구나. 아이들을 정말 받아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너무 좋으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 류강민 선생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자원봉사자가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계속 꾸준히 오시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습관을 잡아주시고 싶다고 오신다고 그래서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일을 놓겠다 다짐했던 숙경 씨도 좋은 아이들,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에 일을 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중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늦도록 불이 밝혀져 있다. 오늘은 마을에 작은 행사가 열리는 날. 원래 애들 주기로 했던 거잖아. 부부가 과자 봉지를 들고 집을 나선다. 자, 차를 빼놨구나. 이웃집 입구에 붙은 안내문. 레스토랑이네. 와. 앙상보 레스토랑. 10시에 식당을 개업하나 보다. 이야. 와. 멋지다. 작은 호박. 요거 다 하나 올려놔줘야겠다. 지현 씨. 이웃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웅이들이 대기하고 있네. 아니, 우리 있잖아. 저거 테이프 떨어져가지고 저기 세워놨는데, 그리고 내가 야. 가져온 조그만 호박이 너무 저기 있으니까 너무 예쁘지? 음, 그리고 혹시 사탕 필요할까봐 가져왔어. 애들 주라고. 그래. 여기 행사는 여기서 하는 거야? 행사 여기서. 야, 나도 진짜 여기 완전히 폐가였는데. 폐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신하냐고. 예술가의 손 진짜 금손. 여기 이 집은 비어 있었던 집인데 폐가 수준의 집이었고 거의 차로 폐품을 거의 한 세 트럭? 세 트럭, 5톤으로 세 트럭 말랐나? 그러니까 이 집을 네. 도전한 사람들이 여러 명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김지연 네. 38세. 사실 서울은 너무 대도시고 너무 각박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다가 이곳 보니까 또 프랑스랑 비슷한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찾는 재미도 있고 해서 좋아서 내려오게 됐어요. 해남으로 귀촌한 젊은 청년 덕에 마을에는 브런치 레스토랑이 차려졌습니다. 야외 식탁에서 식사하는 할머니들. 덕분에 축제 분위기가 된 마을.
광민 씨 부부를 향해서도 이렇게 반가이 마음을 열어준 어르신들이었죠. 돌이켜보니 그랬습니다. 캠핑카 여행도 귀촌도 그 끝에는 늘 사람이 남았습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의 모습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을 통해서 보면서 아, 이렇게 늙으면 나도 괜찮겠다. 그래서 참 어머니들의 늙어가는 예쁜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 이분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데 내가 두 손에 뭘 쥐고 있거든요. 근데 또 원해요. 그래서 저걸 나는 원해 하는데 그걸 가지려면 한 손을 놔야 되거든요. 근데 놓지 않고 그것만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갈등이 없어요. 뭐냐면 저거 필요해 라고 하면 하나를 놓는 거죠. 왜 놓아야 그걸 잡으니까. 의외로 그런 결정은 좀 쉽죠. 저희 부부한테는. 왜냐면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가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흔히 삶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정답이 정해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틀릴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말이죠. 낡은 중고 캠핑카로 세계를 여행하고 한 칸짜리 집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광민 씨와 숙경 씨. 이 삶이 조금 부럽게 느껴진다면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지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인생은 결국 선택의 문제니까요.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